국민의힘에서 후보를 바꾸고 막 난리법석 칠 때니까 그때 여론은 어땠느냐? 자, 요새는 한 3시간만 뉴스를 안 보면은 그럼요. 완전히 뒤집어져 있으니까 김문수 어디서 후보 아니야?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 날 일어나면 다시 김문수 후보야? 좀 이따가 홍준표 선대위원장 되는 거야? 안 된다는데? 다시 된다는데? 또 안 된다는데? 요즘 트렌드를 잘 따라주는 것 같습니다. 극적 전개가 빠릅니다. 막장극이 재밌긴 하죠. 하와이 갔어? 막장 드라마에서 원래 가장 심한 게 이제 김치로 따기 때리는 건데 더 심한 상황들이 김치로 따기 때리는 것보다 훨씬 더 극적인 극적이죠. 장면. 저희 김재원의 시간 끌기가 통한 거 아닌가? 협상하는 척 하다가 또 시간 끌고 결국 이제 새벽에 할 수밖에 없어. 새벽 3시 4시. 예. 와, 진짜 몰렸죠 그거는 시간이. 새벽 3시 4시는 진짜 와 대단한 우리 역사의 길이 남을 새벽 3시에 딱 한 사람 받고 딱 문 닫아. 그래서 한동훈계가 뚜껑이 열린 겁니다. 자기들도 등록하고 싶었는데 꼭 뚜껑이 열렸다고 표현해야 돼. 이게 얼마나 골때리냐면 10명 모아가지고 한 달 동안 경선했잖아. 경선에서 최종 주자가 뽑혔는데 바로 그 주에 날려. 그리고 다시 연 거예요. 근데 1시간만 연 거야. 1시간만. 딱 한덕수만 받고 문을 닫아버렸어. 이런 게 어딨어 세상에. 서류를 32가지 준비해오라고 그러니까 미리 다 준비한 거. 그거 알았으면은 다른 후보들 다 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덕수만 받으려고 1시간만 열려고 딱 닫아버린 거야. 와. 눈에 다 보이네. 과거 이제 노무현 정몽준 때도 그랬고, 근데 윤석열 안철수 때도 그렇고 단일화가 한 3주 걸렸어요. 근데 지금 일주일 만에 그냥 바로 날린 겁니다. 일주일도 아닙니다. 단일화가 아니지. 네. 척살한 거야 척살. 김문수 죽어 하고. 하면 된다 후보를 되면 한다 후보가 뺏으려다가 결국에는 날라갔어요. 와. 다수파 연합이 형성이 된 거예요. 한덕수냐 아니냐 이 싸움으로 가버렸고 나머지가 똘똘 뭉치게 계기가 된 그렇죠. 거죠. 당권파들은 한덕수로 가면 대통령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 우리가 모르는 그 방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당원 선거인단에서 한동훈하고 김문수 붙을 때 한동훈이 39% 얻었거든요. 그 39% 그대로 흡수가 됐을 거라고 보고 김문수가 원래 61%를 얻었는데 그 중에 한 20%는 말씀하신 정광훈, 그다음에 뭐 나경원 등등등 표가 아니었나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신천지하고 정광훈이 붙었는데 정광훈 쪽이 이긴 거야 지금. 그렇게 보여. 네, 실제 아스팔트에서 지금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김문수 후보한테. 국민의힘 당원은 80만이고 이 아스팔트 광화문은 300만이 있다. 그래서 자유통일당 구주화 후보라고 있는데요. 거기랑 결국에는 뭐 단일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빅텐트가 것 같습니다. 그쪽인 거야 지금. 정광훈 당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정광훈 아바타죠. 김문수는. 하루에 1000명씩 조사하거든요. 주중에 월화 수목금토 천천천천천천 해가지고 이틀씩 묶어서 2000씩 3번 발표합니다. 미쳤죠 우리도. 그런데 지난 주말 금토 그러니까 금토의 일부 반영이 된 거예요. 그렇지. 토요일 날 이 일이 벌어졌으니까. 왜냐하면 그 민주당이 52.5가 나왔는데요. 직전주에 비해서 2.8%가 포인트가 상승을 했었고. 왜냐하면 민주당 이게 안 오르면 이상한 거죠. 그렇죠. 국민의힘은 4.1% 빠진 30.4가 나와서 양당 간의 격차가 22.1 크게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이 가장 혼란스러울 때 조사한 그렇죠.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바꾸고 막 난리법석 칠 때니까 그때 여론은 어땠느냐? 20대 남자들이 좀 멘붕에 빠졌는데요. 민주당 26.6, 국민의힘이 26.2, 그다음에 개혁신당 19.1로 20대 남자는 확 20대 쪼개졌습니다. 남자에서 민주당이 처음으로 이겼어요. 20대 남자에서 20대 남성이 이제 70대 이상하고 거의 동기화돼 있었는데 처음으로 20대 남성에서 민주당이 이겼다. 그게 이제 어마어마한 일을 해낸 거예요. 대단합니다 한덕수. 자, 뭐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시점에 저희가 조사한 거니까 감안하고 보세요. 정권 교체 당연히 더 교체 높아지죠. 64.7에서 68.9로 껑충 뛰었고요. 정권 연장 의견이 또 더 줄어서 27.4까지 떨어져. 리얼미터는 이제 참고로 55대 이제 한 40 정도. 55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15% 정도 차이 나는데 꽃에서는 이제 훨씬 더 큰 격차. 조사 시점 차이도 있죠. 이제 가장 전화 심할 때 면접 조사 특징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 주자 선호도는 이 조사를 실시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한덕수, 김문수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둘 다 넣어서 해봤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51.9가 나왔는데요. 지난주에 비해서 4.6%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조사는 금토여서 그 국민의힘의 그 대난장이 벌어질 때 조사한 거라 더욱 이재명 후보가 올라갔고 한덕수, 김문수는 더 줄어들었죠. 그렇죠. 과거에는 여성층에서 원래 이재명 대표가 압도했는데 이번엔 남성층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52.4, 여성층에서 51.5로 남성층이 아까 20대 남자나 이런 층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는 올라갔습니다.
이재명 후보 뭘 잘해서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자폭을 해서 네. 그렇죠. 워낙 자폭을 해가지고 예. 이거는 진짜 너무한다고 빠져나가고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51.6이었는데 거의 비슷하게 51.9%. 지금 이 정도 수치면 50% 이상 득표가 좀 유력해 보입니다. 그렇죠. 55%까지는 갈 수 있는 네. 그 이게 표가 아닌가 우리 조사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조사. 거의 모든 조사가 이재명 후보가 이제 50%가 넘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50에서 55 정도로 상수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준석과 이제 김문수로 확정됐으니까 김문수가 합치느냐 아니냐. 네, 합쳐도 한 지금 뭐 40에서 45 정도가 맥스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구도로는 여기서 한 10% 정도 올라갈 거거든요, 당연히. 그렇죠. 네. 올라간다. 선거운동하고 하다 보면. 그래서 김문수, 이준석 합쳐서 45 정도 되지 않을까? 김문수 후보는 30% 내외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이준석 10% 내에서 움직일 아까 가능성이 이제 있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한 30% 정도 나왔는데 뭐 맥스 35까지 나올 네. 가능성이 있고요. 이준석 후보가 지금 5% 안팎 나오는데 이제 맥스 한 10%까지. 그럼 합치면 45거든요. 그러니까 맥스가 45라는 얘기고 나머지는 군소보들도 있잖아요. 네. 네. 빼고 나면은 50 초반에서 50 중반까지가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득표 가능한 선인 것 같은데. 박근혜 후보가 51.6% 그동안에 최다 득표였는데 그건 이상 무조건 나올 넘을 것 가능성이. 같습니다. 그건 무조건 넘을 것 같고. 왜냐면 여론조사에서 이미 51몇 퍼센트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55%. 저는 55% 정도는 도달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이제 아마 당에서는 목표치로 삼고 네. 갈 것 같고. 이제 김문수, 이준석 3자 대결을 해봤거든요, 저희가. 네. 해봤는데 이재명 대표 54, 김문수 20.6, 이준석 6.9가 나왔는데 흥미로운 것은 한덕수 지지층이 과연 어떻게 그 반영이 됐는지를 봤더니 한덕수 다자 대결에서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 김문수를 지지하는 사람은 56.9에 불과했습니다. 절반 정도밖에 안 넘어갔어요. 예, 이준석 5.9, 기타 인물 12.7, 이재명 대표로 오는 쪽은 1.4, 적합한 인물 없다 22.0, 잘 모르면 1.0. 물론 점차 저 김문수 후보 쪽으로 모아지긴 하겠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국민의힘이 당선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는 순간 그 표가 투표장에 안 가죠. 그래서 그렇네. 지금은 이준석 후보가 그 완주할 가능성이 아주 높죠. 아주 높아졌고 예. 이준석 후보가 자기 내심으로는 국민의힘 지지율과 비슷하게 하는 게 목표다 이렇게 그렇게는 안 될 건데 네, 예. 근데 그렇게 10% 넘을 가능성은 실제로 있어요. 네, 10% 이상 할 가능성 높다고 봅니다. 토론을 3번 있거든요. 네. 토론을 3번에서 이준석 후보가 그걸 공략하겠죠. 네. 원래는 이재명을 공격해야 되는데 예. 저는 이제 김문수 후보도 비슷한 정도로 공략할 거라고 봐요. 그 표를 가져와요. 15%까지 만약에 가게 되면 전액 보전받고 본인이 그러니까. 차기가 있고 15%는 좀 어려울 것 현실적으로 근데 그걸 목표로 하겠죠. 네,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그러려면 김문수 후보를 공격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은 그렇게 몰표가 그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난번에 2017년 탄핵 때 홍준표가 얻었던 표가 24%였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무조건 뭐 30%, 35% 넘어간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안철수 후보가 네. 20% 가져갔죠. 근데 그 안철수 표는 민주당 표도 꽤 있었거든요. 있었죠. 호남 표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정도는 이준석이 안 되니까 네. 10% 넘는 거를 현실적인 목표로 삼아야 될 그렇죠. 텐데 네. 현실적인 예, 그거는 목표는 15%로 삼겠죠. 네. 그거는 이제 전액 보전이니까. 그렇죠. 공격의 초점을 한 70%는 국민의힘을 때리는 쪽으로 하고 민주당 한 30% 때리고 이렇게 이준석 쪽은 잡지 않을까? 네, 올 수 있는 예상이 왜냐면 이재명에서 이준석으로 갈 표는 적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노무현을 키워드로 잡았더라고요. 이준석 예? 후보가 예. 자기가 노무현을 잇는다고 주장하던데 이거는 누가 이렇게 짜줬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층에서도 좋아할 구호가 아니고 그리고 애초에 노무현 지지층에서도 좋아할 구호가 아니에요. 예. 왜 이런 구호를 정했는지 참 현명하네요.